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성공에 이어서 이처럼 연일 사변적 조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의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이봉석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우선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북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언급은 이제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언급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런 언급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그래서 종전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 약간 그 격앙된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이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현재의 위협, 그것도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있어서 불안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북한의 이제 핵과 미사일이 언제라도 우리를 겨냥할 수 있는 심각한 이제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북한이 SLBM을 발사를 했는데 500km를 날아가서 우리 군 당국이 이제 사실상 이제 성공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 북한이 또 핵무기 소형화를 멈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만약에 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를 하게 되면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하고 군의 실질적인 그 대응책을 이제 마련을 이제 지시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약간 고강도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발언을 살펴보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하면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그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 태세를 유지해달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주목되는 점은 김정은 위원장을 그러니까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빼고 직접 이제 김정은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면서 그 김정은이 그 체제 안정을 위해서 그 주민들을 혹사하고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4일에 북한 인권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 북한 인권법이 시행이 되면 이것이 이제 통일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심각한 위협이다. 그리고 엘리트 탈북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균열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거든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전보다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뭐 당장 남북 관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해서 아주 냉각기 그것을 냉각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화해와 협력을 추구한다 서로. 그런 의미에서는 뭐 결코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지금 엄중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 그리고 발언 수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제 엘리트 탈북에 증가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죠. 뭐 물론 좀 오래 됐습니다만 이집트에서 이제 대사가 미국에 망명한 것을 포함해서 그때 북한의 혁명 가국 5대 혁명 가국이 하나 꽃바늘 처녀 여기에 등장했던 주인공이 부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망명을 했죠. 그다음 황장엽 비서 같은 경우에는 뭐 주체 사상이 망명할 정도로 평가가 됐죠. 그리고 이어서 많은 외교관들 그리고 북한의 가장 핵심 기관이죠. 가장 핵심 기관 노동당이나 또 정찰총국이나 아니면 이민무력부 뭐 이제 총정치국이나 이제 여러 그런 핵심 기관들 그리고 핵심 가족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빨치산 이제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까지도 오고 있단 말이죠. 이 정상적인 국가 기준에서는 사실 북한 벌써 망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교관들이 탈출하면 망해야죠, 나라가. 근데 이제 아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안의 이제 사태의 심각성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고하는 또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대북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공식 기관과 외곽 단체까지 총동원해서 박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비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뭐 당연히 이제 엄중히 경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의미는 뭐 당장 물리적인 조치 뭐 이런 것들을 취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가만둘 수 없기 때문에 경고 차원 그리고 규탄 차원에서 이제 일단 우리 정부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조금 있으면 북한 인권법이 네.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시행되죠. 9월 4일부터입니다. 그것은 북한에게 엄청난 압박이 되는 그런 시행입니다. 사실 인권 기록 보관소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들, 범죄 상황들을 기록을 해서 우리가 통일을 될 때 네. 우리 법 또는 국제법적으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 인권 재단을 통해서 또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북한을 더 압박하는 그런 실질적인 물리적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 지금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더 이제 하는가에 따라서 북한이 뼈아픈 그런 이제 그런 뭡니까 책임을 지는 대가를 치르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해서 아마 그런 북한이 지금 뭐 온갖 매체를 동원해서 기관을 동원해서 이제 막말을 쏟아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엄중 경고 그리고 뒤따르는 후속 조치들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것들을 경고하는 차원이겠습니다. 네, 대북 제재 수위와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이 기자, 북한의 SLBM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핵잠수함 보유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새누리당의 전진석 원내대표가 네. 그 핵 잠수함 도입을 이제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 군 당국의 현재 그 반응은 뭐냐면 현재는 계획이 없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네. 이게 이제 우리 군 당국의 현재 이제 입장입니다. 그 우리 군은 북한의 그 SLBM이 1년에서 3년 내에 그 실전 전력화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한민국 국방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해 안에도 그 전력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현재 2,000톤급의 잠수함을 이제 보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번 SLBM을 쐈는데 현재 3,000톤급의 잠수함을 이제 그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핵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그 우리나라도 핵 잠수함을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핵 잠수함 도입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그래요.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실제로 이 핵 잠수함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북한의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란도 사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핵잠수함에는 2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이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핵무기에 쓰일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 원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실질적인 뭐 다른 나라의 반발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이제 미국이 반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핵 잠수함을 도입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이제 촉발을 시켜서 아무래도 주변국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핵 잠수하면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이때 한번 추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000톤급의 잠수함 3척을 이제 건조한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네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되는 바람에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변국들과 협의 등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공론화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번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국의 반대로 규탄 성명이 채택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사안이 좀 더 옴중하다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뭐 G20, G20 그 정상회의를 잘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뭐 동의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물론 중국이 뭐 시기 때마다 자기들이 뭐 국가 이익 또는 이제 대미 그런 전략 차원에서의 선택 결정 이런 것들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번에는 그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잠수함. 이게 안보리 이사국 5개국하고 그다음에 인도 그러니까 세계 6개국만 보유하고 있는 군사 이제 기술이고 네. 또 무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북한이 이제 현실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핵미사일 이제 장착 가능해지고 있고 점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제사회의 여론 그리고 중국의 책임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네. 이제 결의에 참가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물론 앞으로 사드 문제 그리고 기타 이제 한반도와 관련된 그런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자기들이 대북 제재에 대한 공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가져갈지 그리고 북한하고의 관계도 어느 정도 이제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할지 이런 것들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과정을 놓고 보면은 사실 제재도 강한 척 하다가 이제 풀어주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역시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사드 때문에 해서 앞으로 중국하고의 협조, 네. 공조 이런 것들은 좀 더 강하게 완강하게 이제 추진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계속 공조 유지를 해 나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중국 역시 이번 SLBM 발사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연일 사변적 행동 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변적 행동 조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최근에 그 사변적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에 나온 게 네. 지난주에 김정은이 SLBM 시험 발사를 이제 참관한 자리에서 이 사변적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때 김정은의 발언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군사 강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사변적 행동 조치들을 계단적으로 보여주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변 우리나라도 사변이라는 말이 있긴 한데 좀 혹시나 이제 다르게 쓰일지도 몰라서 북한 사전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사변이라는 말이 뭐라고 돼 있는지 이제 정의가 돼 있는지 찾아보니까 그 사회적으로 중대한 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전후 앞뒤 맥락과 네. 관련해서 지금 이 사변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제 보통 해석이 되고 있냐면 그 핵무기하고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 발전된 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그 자랑하고 공개하고 뭐 이런 걸로 지금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 그 아시다시피 북한은 올해 들어가지고 SLBM하고 노동 미사일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화성 10호라고 부르는 무수단 미사일 이런 걸 이제 앞다퉈서 계속해서 이제 발사를 하고 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15일 날 그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그 핵탄두 폭발 시험을 그 빠른 시일 내에 실시를 네. 하고 그리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그 여러 종류의 탄도 로켓을 계속적으로 발사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사일 발사한 거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그 탄도 로켓을 발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당국은 현재 핵탄두 폭발 시험은 현재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건 다 했는데 요거는 아직 빼놓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물론 추가적으로 다른 도발이 될 수도 있다. 네. 또 이런 또 관측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지역에 여러 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트집을 잡으면서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 경무장 경고 들어보시죠. 적들은 첨예한 판문점 구역에서 8월 26일 저녁부터
척수 높은 두강등으로 우리 측 감시 초소를 비춰대며 우리 군인들을 자극하는 고의적인 도발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도발자들에게 다시금 경고한다. 우리 측이 마구 비춰대는 두강등이 용납 못할 도발의 수단으로 낙인된 이상 무자비한 조준 사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의 면전에서 경고망동하는 도발자들의 운명도 달리될 수 없다.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네, 김 의원님. 그러니까 투광등 설치, 우리 군이 탐조등을 설치했는데 이게 도발 행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 어떤 속셈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좀 척수가 높은, 그러니까 이제 보다 더 성능이 좋은 그런 탐조등으로 아마 바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관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그쪽에 가서 뭐 이런 걸 경험하진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요. 아마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이제 감시하고 했는지 그것도 이제 서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참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밤에 이제 뭐 과거에 몇 년 동안은 또는 과거에 전혀 이런 행동이 없었다, 비치지 않았다 하면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 좀 자기 처소에 비치고 있다 하면 이제 자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더욱이 이제 북한이 지금 코너에 자꾸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핵 개발로 해서 내부 결속 다지고 외부적으로 군사력 시위하고 그런 모습도 보이고는 있지만 이제 많은 측면에서는 이제 코너에 몰리고 있죠. 외교관 뭐 거의 외교관 나가지. 그다음에 탈출 이어지지. 대북 제재 강화되고 있지. 뭐 저 종업원 유종업원들 집단 탈출하지. 뭐 골치 아픈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구실을 잡아서 대남 도발의 구실을 잡아서 좀 뭡니까? 그 국면 전환의 방법을 이제 대남 도발로 좀 모험주의로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발을 위한 그러니까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 기자님, 그런가 하면 주중 한국 대사관이 한국인들에게 신변 안전 강화를 재경고했습니다. 지금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망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접경 지역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테러 위협이 커졌다는 보도가 연일 나왔는데요.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얼마 전에 그 류경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을 했을 때 그 어떤 얘기들이 돌았냐면 김정은이 그 보복 테러를 지시를 했다. 그래서 북한이 공작원을 파견을 하고 아니면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그 어떤 테러 단체, 그러니까 이제 그 폭력 조직하고 연계를 해서 그 거기에 있는 이제 한국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테러를 납치를 하거나 테러를 가하라는 그런 이제 그 행동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최근에 태영호 공사가 이제 망명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수위가 또 이런 이제 조짐이 이제 또 다시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중 한국 대사관은 이런 거에서 좀 조심해라. 그래서 그 우리 교민 단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신변 안전 이런 거를 강화하라는 이제 그 어떤 공지를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관 측은 이런 위헌성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그 북중에 있는 접경 지역이라든지 납치의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 사람을 접촉하거나 그럴 때 조심을 하고 또 이렇게 접촉을 이제 되도록 이제 자제를 하고, 그리고 또 외출을 할 때는 그 지인한테 행선지를 또 알려달라, 이렇게 지금 공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